자, 이번 시간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먹는 가장 좋은 단백질이 뭔지 궁금하시죠? 운동선수들이 먹는 기가 막힌 단백질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잘생겼죠? 자, 과일만 먹는 운동선수들의 대표적인 운동선수인 마이클 안스테인은 2011년 뉴욕 마라톤에서 29위를 차지한 세계 최고의 울트라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42.195km 마라톤은 단지 워밍업일 뿐이에요.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이 마이클 안스테인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지형에서 100마일, 약 160km의 경주에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160km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원주까지가 한 38km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몇 배일까요? 와, 대단하죠. 원주를 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도전하는데요. 2012년 12월 그는 100마일 트랙 경주에서 6번째로 빠른 기록을 달성합니다. 단백질에 집착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이클 같은 운동선수들일 거예요. 그죠? 스태미너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마이클의 이 주식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13kg 정도의 과일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프루테리언, 나는 과일만 먹는 사람. 그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80에 90%는 과일이고 나머지 1, 20%는 샐러리, 상추, 고추, 비트와 같은 생채소에서 섭취합니다. 왜 더글라스 그레엄 박사가 8.12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사님 두 분이 이상해요. 과일식 할 때는 몸이 통증이 싹 없어지고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데 그렇다고 과일만 먹고 살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두 분이 그러셔서 우리가 아까 재밌는 대화를 나눴는데 자, 세상에는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이 있는데 마이클은 바로 그 살아있는 음식만을 먹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로푸드 강의를 계속하는 이유가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48도 이하에서 무조건 생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살짝 데치거나 익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48도 이하에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참 그렇다고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게 라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로푸드 식단을 한 60에서 80%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바이오틱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계속 모든 음식을 다 익혀서 드시죠. 또 로푸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날 것 이것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로푸드 위주의 식단을 하시되 매크로바이오틱도 한 1, 20%를 추가하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진 식단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여러분 재밌는 걸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일만 먹는 운동선수들을 검색해 본 적이 있다면 두리안 라이더, 두리안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두리안 라이더, 프릴리 바나나걸 예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운동선수이고 두리안과 바나나걸은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고 하루에 30개의 바나나를 먹으면서 다른 것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두리안과 바나나걸은 운동 직후에 과일을 먹고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의 완벽한 조합을 이용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록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단에 수반되는 신체의 산성화와 신장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피함으로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단백 식단에 뭐가 수반이 된다고요? 암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요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액에서 뼈에서 뭘 가져온다? 칼슘을 가져와서 칼슘이 산성화를 중화시키려고 뼈에서 칼슘을 가져오니까 뼈에서 구멍이 자꾸 생기고 거기서부터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분들이 암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단백 식단에 뭐가 수반되냐면 신체가 산성화가 돼서 여러분이 암이 생긴다는 사실. 암에서 회복하시려면 반대로 거꾸로 여러분들의 고단백 식단, 저탄고지 식단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과일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과일에 누가 단백질이 없다고 합니까? 자, 과일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우리 인간은 아미노산 재활용에 능숙하고 인간의 내장 박테리아는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따라서 과일에 있는 아미노산은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필요한 단백질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일만 먹는 두리안이나 두리안 라이더나 바나나걸과 같이 마이클과 같이 과일의 아미노산은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로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은 어디에서 얻나요? 제 살에서요. 라는 질문과 답변이 나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연 음식이 아닌 가공된 음식처럼 나쁜 음식을 먹을 때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다. 아까 보셨죠? 피자 조각에도, 도미노 피자 조각에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아 상태에 처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단백질 결핍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토탈 프로테인 궁금하시면 한 달 뒤에 병원 가서 보시면 정상적인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적당히 먹기만 한다면 단백질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스 박사님이 이 단백질 신화와 오랫동안 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백질, 거짓된 잘못된 이 단백질 신화에 빠져서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책 전체는 단백질 신화를 깨트리는 책입니다.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이것들을 잘 캐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단백질 요구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미노산은 벽돌과 같다는 공식,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과잉 단백질이 들어가면 몸에서 악취가 나고 변비가 생기고 알러지가 있고 두통이 생기는 모든 원인, 여러분의 암병의 모든 원인이 바로 과잉 단백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과 과잉 단백질 사이의 차이점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로테리안들 보니까 과일 속에 충분한 아미노산이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일만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콩단백질, 황단백질에다가 머드윅 박사가 얘기한 아마씨와 결합해서 무시무시하게 염증 수치를 줄여나갈 수 있는 황단백질도 섭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브로콜리나 현미밥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과 과잉 단백질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게 되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의 간은 일정한 비율로만 해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 단백질 때문에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 신장에 병이 생기고 통풍이 생기고 이런 질병이 왜 생기냐면 간이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과잉 단백질 때문이고 우리의 신장에 너무 많은 단백질에 의해서 부담을 받지 않을 때 최적으로 기능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99년에 한 연구는 단백질의 균형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단백질 식단이 체력이나 건강 면에서 특별히 유용하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과잉 단백질이 우리 몸에 가는 위험성과 비교하고 검토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과잉 단백질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분의 몸에 이 질병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늘마을에 오시게 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결코 매 시간마다 가스 데이비 박사가 비만의 원인 뭐야? 비만의 원인 무엇이다? 과잉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그 What the Health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Because diabetes, 당뇨병의 원인도, because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의 원인도. 답은 세 단어에 있는데 그 답이 뭐였어요? It's the food, 식단에 있었다. 여러분들의 병의 원인은 뭐에 있었다? 잘못된 식단에 있었다. 특별히 뭐? 과잉 단백질의 인슐린 라이코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과잉 단백질과 과잉 지방에 의해서 여러분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서 wake up, 깨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예상보다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완전 식품이 모유에 몇 g이 들어있더라? 7g이 들어있는데 권장량은 무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훨씬 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독성 가득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이 우리 몸의 최고의 단백질이다? 식물에서 가져온 순수한 단백질이 우리 몸의 최적의 단백질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원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건강관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빌 포터에 관한 기사를 좀 읽었습니다. 옛날에 읽었었는데, 이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포터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시지만 상당히 뇌성마비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빌 포터는 태어날 때 담당 의사가 이 뇌 쪽 신경을 겸자로 잘못 눌러서 뇌성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빌 포터의 어머니는 항상 빌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하십니다. 빌아, 인내심과 끈기를 가져라. 이런 말을 자주 하셨고 빌은 그 말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빌은 무사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여러 회사의 면접을 봤지만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던 빌에게 쉽사리 일자리를 내어주는 회사는 잘 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빌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냉정하기 짝이 없었죠. 사람들도 그를 보고는 아무 곳에도 취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왓킨스라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빌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찾아가서 매달립니다. 제일 힘든 지역을 저에게 좀 주세요. 천신만고 끝에 영업사원이 된 빌 포터는 매일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우리 이모님들이 5시에 다 일어나셔서 말씀 1시간 보시고 요리를 준비하시는데 저도 요양원 한 25년을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 불과 이제 우리 이모님들이 도와주신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저 혼자 불고 쓰고 다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에 제가 한 2-3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매일. 왜 그랬냐면 제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보거나 연구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 책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빌 포터도 보니까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납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출근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 이상이 걸려요. 3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우린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말투가 어눌해서 이 말투를 훈련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손이 너무 이렇게 뒤틀려 있어서 파킨스처럼 뒤틀려 있어서 구두끈을 맬 수가 없어서 아침마다 구두 닦는 분한테 들려서 구두끈을 매달라고 부탁을 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 참 열악한 상황.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과 냉랭한 반응에 빌은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압력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항상 점심을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샌드위치에 적힌 문구를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에 적힌 문구를 보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빌의 모습에 어머니는 응원 문구를 넣어 보냈어요. 자, 여기 샌드위치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Patience. 빌아, 인내해. 참으렴. 그 밑에 언제까지? 참아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persistence. 엄마가 정성스럽게 샌드위치에다가 빌아 참으렴. 끝까지 견디고 참으렴. 어머니의 말에 다시 힘을 얻은 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에게 큰 시련이 왔어요. 바로 빌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쓸 수 없는 오른손은 뒤로 감추고 왼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15km를 걸어서 자기의 직장까지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빌 포터. 그래도 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열심히 걷고 또 걷습니다. 빌은 사람들의 거절을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노 하는 거를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다시 와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두드리니까 이 빌의 성실함을 알아보는 고객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빌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빌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결과입니다. 24년간 수백만 가구의 문을 두드린 빌 포터는 미국 서부 지역 최고의 판매왕 자리에 올랐고 그가 세운 기록은 4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놀라운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은 뭘 것 같으세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에 지금 좀 암이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이러신데 이런 상태라면 정말 살맛 안 날 것 같죠? 살맛 안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이 친구가
빌보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죠. 도어투도어라는 이 빌보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왓킨스에서 빌보터가 남긴 실적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던 빌의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시간 동안 우리 이모님들이 졸지 않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라고요? 빌보터가 하는 유명한 말. 그의 생애 통틀어서 하는 유명한 말. 빌보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암이 병이 아니라 병든 마음이 병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보터는 인내와 도전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암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알아? 원어에 보면요. 제가 야고보서 책을 좀 썼는데요. 부족하지만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하라고 원어에 나옵니다. 암에 걸렸는데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빌보터는 비록 아주 연약하고 우리보다 3-4시간을 더 수고해야 정상적인 업무를 그나마 겨우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성품인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여러분들 하늘마을 힐링센터에 비록 병든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궁전의 보석으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 잘라내시고 하늘 궁정에 데려가게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의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예, 시험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병든 마음이 문제지 병든 몸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